동아 윤정 및 7과의 핵심 문법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사 구문이 나올 건데요. 일단 분사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분사라는 거는 준동사의 일종으로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뭘로 만든 거냐? 형용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인 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 ed를 붙이거나 또는 pp 형태로 우리가 따로 공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이제 감정의 원인이고요.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이제 능동 수식이고요. 명사를 수식해줄 때 능동으로 수식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그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be 플러스 ing에서의 그 ing를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수식을 해주거나 have 플러스 pp 이제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면 이 분사를 활용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분사를 활용하여서 부사절을요. 부사구로 바꾼 거예요. 자, 절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갖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럼 부사절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뭐 when이나 뭐 if나 이런 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얘를 이제 뭘로 바꾸게 되는 거냐면 부사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부사를 이루게 되는 ing 형태의 부사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냐면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락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생략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야 간결하게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모든 걸 다 표현하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는 주어 같은 걸 생략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접속사랑 주어 같은 걸 생략을 해서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를 생략을 하냐면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접속사가 없으면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뭐 예를 들어서 when이나 as나 뭐 since 같은 거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어를 확인해서 주어가 주절과 그러니까 여기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떨거지거든요. 뒤에 진짜 주어 동사가 따로 있을 거예요. 주어가 이제 주절과 같으면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와 같지 않으면 생략을 안 하고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투부정사는 앞에다 for이나 어부 목적격을 쓰고요. 동명사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이제 써주죠. ing 앞에다가. 근데 분사 구문은 그냥 생략해야 되는데 생략을 안 한 거니까 그냥 의미상 주어가 주격으로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 시제를 확인해서요. 시제가 주절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절이랑 달라요. 이제 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ng 대신에 having pp를 붙여주면 돼요. 그 having pp가 붙었다는 거는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서고 있다. 한 시제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사의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having pp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생략이 가능하니까 뒤에 뭐만 남아있을 수 있냐면 pp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pp만 남아있는 게 이제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BPP에서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pp만 남아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상 주어, 시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일 때는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되니까, 이제 표현이 not 플러스 ing, 뭐뭐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서 같으면 이제 ing로 바꿔버리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I was surprised.
나는 깜짝 놀랐었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접속사 웬 지웁니다. 그 다음에 I와 주절의 I를 비교해 보니까 같죠? 그럼 I도 지워요. 그 다음에 met이랑 was랑 이제 시제를 확인해 보니까 둘 다 이제 과거 시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met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meeting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eeting him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I was surprised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보면은 그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먼저 나왔다 그럼 맥락을 보고 맥락상 필요한 접속사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이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락상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면 when 같은 거 생략이 된 거고요. 이유면 because 같은 게 생략이 된 거고 조건이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보면 although나 though 같은 거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고 뒤에가 이제 해석이 돼서 and 같은 걸로 들어가면 동시동작 아니면 연속 동작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생략된 접속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옆에 보시면 자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이제 동사로 된 걸요 분사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줄인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그러니까 접속사 먼저 생략하고 주어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ing가 being에 붙어 있었다면 be에 붙었다면 being이잖아요. being이 생략돼서 이제 pp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빅데이터는 i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layers 했으니까 이제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더 증진시켜 준다. 그리고 스포츠를 더 재밌게 만들어 준다. 아니면 스포츠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럼 거리를 혼자서 걷다가 나는 남자 한 명을 만났다. 자, 손을 흔들면서 그는 집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해석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될 수 있는 게 분사 구문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